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2023년도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여야 간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만한 항목들도 짚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 규모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된 거는 639조 원입니다. 네. 639조 원. 제가 어릴 때 뭐 10조 원 시대다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게 참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한 해 동안 이 국가 예산이 639조 원. 이야, 정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이제 말로만 줄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거 늘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늘은 게 맞죠. 네. 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을 비롯한 총 수입이 625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 예산보다는 이제 13.1%가 증가한 수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 추정보다는 2.8%가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그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올해 본 예산보다는 5.2%. 그러니까 이 본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설정한 거죠. 네. 이거보다는 이제 5.2%가 증가하지만 2차 추경을 다 합친 금액보다는 6% 감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워놓은 예산이고 그만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같아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정확하게 예산과 지출이 맞는 게 살림을 잘한 거죠. 예. 그래 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해마다 정부 예산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보다 지출이 항상 많아지는 게 이제 통상 계속 돼 왔던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은 보통 이제 본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두 가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뉴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 세 가지죠. 그래서 본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처음 확정된 기본적인 예산을 말하는데요. 정상 예산 또는 통상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그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 지출 규모가 639조 원이 이제 본 예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이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그게 이제 수정 예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출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 해당 연도의 총 지출은 본 예산에 추경을 더한 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 예산 기준 총 지출 규모가 607조 7천억 원이었는데 선거하고 이제 그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끝에 현재까지 총 지출 규모가 679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 지출 639조 원은 올해 본 예산 그 607조 7천억 원 비교하면 이제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679조 원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 이제 6%가 또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이제 늘어난 것이다, 뭐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본 예산이냐, 추가 경정 예산 아니냐. 네. 그래도 본 예산은 본 예산끼리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고 지출은 또 지출끼리 올해와 내년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상식에 맞죠. 예. 그래서 올해 아직도 또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현 정부가 또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지출이 또 늘어나서 그렇죠. 더 줄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년에도 추가 경정 예산이 또 얼마나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줄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예. 그래서 추경 기준 총 지출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을 계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재작년에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총 지출 증가율이 대폭 줄어들게 되죠. 그 전년도에 지출이 많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그 야당일 때 작년에 그 본 예산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재정 운영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그 대대적인 긴축을 해서 지출을 줄인다. 이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 예. 해놓고서는 사실상 늘어난 거거든요. 본 예산이. 그래서 현상 유지 수준에 가깝다고 이제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 내년도 본 예산 639조 원은 올해 본 예산 607조 원보다 5.2%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사용한 예산 빼고 네. 기본적으로 세웠던 예산이 작년에는 607억 원이었고 7조 원이었고 네. 내년에는 639조 원이니까 일단 증가한 건 맞는 거네요. 그죠. 본 규모는. 예산 자체가 증가한 거 그것만 발표를 하는 게 맞죠 지금은.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 국회에서 좀 여야 간의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예산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장차관급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을 하고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기로 한 거. 이건 참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공무원 이게 이제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령층 기초연금을 4.5% 인상하고 병장 월급을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 것도 이것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0살부터 1살 아주 갓난아이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그 영아 수당을 내년에 70만 원까지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 네.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 투자 분야로 앞세운 그 사회복지 지출을 보면은 내년 증가율이 이제 5.6%도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작년에도 5.4%나 증가를 해서 겨우 0.2% 늘어난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물가 상승하고 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또 미치지 못하는. 해당하지 그게 무슨 뭐 현 정부가 특별히 배려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여러 단체의 지적이 있자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그 최상대 차관이 병사 원리 올리기로 한 것이 청년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그렇게 이건 좀 얘기했습니다. 너무 억지죠. 사실 그건 국방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건 좀 취약이다. 네.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사실은 별로 든 게 없습니다. 네. 정부 예산안을 보고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 비정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떤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자영업자 골목상권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이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그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다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은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핵심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을 이제 줄였다 이런 비판들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항목들인가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3조 2천억 원에서 이제 3조 1천억 원으로 1천억 원이 줄었고요.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 6,40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 분야에서는 이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원 예산은 2,600억 원이 깎여서 3,600억 원 규모로 줄었고 또 태양광 등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744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경항모 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방 예산 분야에서는 이게 많은 논란이 예산됩니다. 네. 일단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는 거. 지역에서 보면은 대전의 온통대전도 지원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지난해
903억 원이었고요. 올해 이제 541억 원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온통 대전 캐시백 지원율을 5%로 낮추고 사용 한도도 50만 원, 30만 원으로 줄였죠. 네. 그러니까 연말에는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내년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아따 잘 됐다 하고 있는데 진짜 없을 것 같은 그 예. 불안감이 좀 돕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온통 대전은 정책 도입 2년 반 만에 이제 존폐 기록에 서게 된 건데요. 지역 화폐를 폐지하면 대전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사라지는 것이고 골목 상권도 그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상실감도 클 것 같고요. 그동안 구축해 놓은 그 온통 대전 연계 플랫폼인 온통 대전몰과 그러니까 공공 개발의 휘파람 네. 이런 것도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운영 대행사의 그 앱 개발 비용이나 대시민 홍보 예산 그리고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위해서 이제 투자한 홍보 이벤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데요. 시는 현재 대년도 본 예산 편성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전시의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때 좀 지금 5% 줄어든 규모만이라도 좀 지자체 예산으로라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보면 내년도 대전시의 본 예산을 보면 어떤 정책들이 유지가 되고 안 되고를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바른경제,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